오늘은 베트남의 아름다운 도시 후에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저는 최근 후에를 여행하며 이곳의 거리 풍경과 특히 역사적인 유산인 데네를 촬영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후에의 아름다운 경치, 데네의 역사, 그리고 응우옌 왕조 시대의 왕과 왕비, 관료들에 대한 전설과 이야기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후에는 베트남 중부에 위치한 도시로 과거 응우옌 왕조의 수도였습니다. 이곳은 풍부한 역사와 문화를 간직하고 있으며 그 중심에는 데네가 있습니다. 데네는 19세기 초에 건축된 거대한 성곽으로 왕실의 거주지이자 정치의 중심지였습니다. 이곳은 호황타인과 뜻감타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 여러 중요한 건축물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호황타인에는 응오몬이라는 웅장한 문이 있습니다. 이 문은 데네의 정문으로 왕실의 공식 행사와 의식이 진행되던 곳입니다. 문을 지나면 왕의 즉위식과 중요한 국가 행사가 열리던 타이호화전이 있습니다. 뜻감타인은 왕과 그의 가족들이 생활하던 공간으로 섬세하고 아름다운 건축물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데네에는 많은 흥미로운 전설과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예를 들어 꾸우디는 9개의 청동소트로 각 소트는 베트남의 다양한 산과 강, 바다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 솥들은 왕조의 영원함과 국가의 풍요로움을 상징한다고 전해집니다. 또한 디엔타이호아에서 왕이 신하들과 함께 국가의 중요한 결정을 내리던 모습은 당시의 권위와 위엄을 보여줍니다. 후에의 거리를 거닐다 보면 과거와 현재가 어우러진 독특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전통적인 건축물과 현대적인 요소가 조화를 이루며 이곳만의 매력을 만들어냅니다. 특히 향강 주변의 풍경은 매우 아름다워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번 여행에서 들은 인상적인 이야기 하나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베트남의 마지막 황후의 생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남풍 황후는 베트남 역사상 마지막 왕이었던 바오다이 황제의 왕비였습니다. 바오다이 황제는 프랑스의 꼭두각시로 유흥을 즐기며 책임감이 부족한 군주로 평가되었지만 남풍 황후는 품격과 덕망을 갖춘 현숙하고 자애로운 여성이었습니다. 그녀의 이름 남풍은 남쪽의 향기라는 뜻으로 그녀의 고귀한 인품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남풍 황후의 본명은 응우옌 흐우티란이며 1914년 12월 14일 베트남 띠엔장성 고공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녀는 20세기 초 베트남에서 가장 부유한 가문 중 하나에서 자랐으며 프랑스 국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프랑스식 이름은 마리에트 잔이었으며
어린 시절 사이공에서 생활하고 공부하였습니다. 12세가 되던 해에 그녀는 프랑스 파리의 명문 여학교로 유학을 떠났고 1932년 9월 프랑스 고등학교 과정을 마치 누 베트남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녀가 베트남으로 돌아온 지 1년 후 프랑스 총독 파스키에와 달랏의 시장이 주선한 만남을 통해 바오다이 황제와 인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바오다이는 그녀를 처음 본 순간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회고합니다. 라는 남부 여성 특유의 온화한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었고 그녀의 친절하고 우아한 모습에 나는 깊이 매료되었다. 하지만 그녀가 가톨릭 신자였기 때문에 결혼은 많은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이에 응우엔 후오티라는 바오다이 황제에게 4가지 조건을 제시하였습니다. 결혼 직후 정식 황후로 책봉될 것. 그녀는 가톨릭 신앙을 유지하고 자녀들도 세례를 받고 가톨릭 신자로 성장할 것. 바오다이는 불교 신앙을 유지할 것. 교황청으로부터 두 사람이 서로 다른 종교를 유지한 채 결혼할 수 있도록 허가를 받을 것. 바오다이 황제는 나는 내 아내를 위해 결혼하는 것이지 왕실을 위해 결혼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선언하며 1934년 3월 20일 후예에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결혼식 후 그녀는 남풍 황후라는 칭호를 받았으며 이는 응우옌 왕조 역사상 최초로 결혼 즉시 정식 황후로 책봉된 사례였습니다. 또한 바오다이 황제는 그녀에게 황제만이 착용할 수 있는 황금색 의복을 허용하는 특별 칙령을 내렸습니다. 바오다이 황제의 측근이었던 팜카코에는 자신의 회고로 후에 왕궁에서 베트민 전선까지 해서 두 사람의 결혼을 다음과 같이 평가하였습니다. 이 결혼은 감정보다 이성이 앞섰다. 라는 황후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바오다이와 결혼했고 바오다이는 그녀의 불을 탐했다. 두 사람은 서구식 생활 방식과 스포츠를 좋아하는 공통점이 있었지만 성격과 사고방식은 정반대였다. 바오다이는 단순하고 유약한 성격으로 정치보다 유흥을 즐겼고 주변의 관계에 쉽게 휘둘렸다. 반면 남풍 황후는 조용하고 깊이 있는 성격으로 독서를 좋아하며 정치적인 야망도 있었다. 남풍 황후는 이 모든 것은 하느님의 뜻이다. 내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는가 라고 말하며 자신의 결혼 생활에 대해 회고하였습니다. 남풍 황후는 1934년부터 1945년까지 약 10년 동안 황후로 활동하였으나 1945년 8월 혁명으로 인해 바오다이 황제가 퇴위하면서 그녀의 정치적 역할도 끝이 났습니다. 1945년 8월 30일 바오다이 황제는 퇴위 선언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나는 노예 국가의 왕으로 남기보다 자유로운 국민이 되기를 원한다. 황후로서의 역할을 마친 그녀는 조용히 후예에서 생활하며 혁명에 동조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1945년 9월 17일 그녀는 베트민이 주최한 황금 주간 행사에서 자신이 착용하고 있던 황금 장신구를 자발적으로 기부하였으며 프랑스의 재침략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프랑스 식민주의자들의 탐욕으로 인해 베트남은 또다시 피를 흘리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자유를 사랑하는 이들이여 이 불공정한 전쟁을 멈춰주십시오. 1947년 1월 1일 남풍 황후는 자녀들과 함께 프랑스로 떠났습니다. 그녀는 아버지로부터 막대한 유산을 상속받았지만 검소하고 조용한 삶을 선택했습니다. 반면 바오다이 황제는 계속해서 유흥을 즐겼으며 두 사람은 점점 멀어졌습니다. 1949년 바오다이가 국가 원수로 임명되어 다시 베트남으로 돌아갔지만 남풍 황후는 프랑스에 남았습니다. 이후 그녀는 1955년부터 파리에서 멀리 떨어진 샤브리냑의 작은 마을에서 홀로 지냈습니다. 그녀는 조용한 전원 생활을 즐기며 정원에서 장미를 가꾸며 살았습니다. 1963년 9월 14일 49세의 나이에 심장병으로 생을 마감하였습니다. 그녀가 세상을 떠날 때 남편과 자녀들은 모두 곁에 없었으며 그녀를 지키고 있던 것은 단 2명의 가정부뿐이었습니다. 바오다이 황제는 그녀의 죽음을 듣고 즉시 프랑스로 돌아와 최고급 참나무로 만든 관을 준비하였으며 그녀의 장례식은 검소한 가톨릭 의식에 따라 치러졌습니다. 오늘날 바오다이 황제의 궁전에 가면 그녀의 초상화가 걸려 있습니다. 그녀의 아름다움과 우아함은 여전히 많은 이들에게 기억되고 있으며 베트남 역사 속에서 품격과 자애로움을 갖춘 마지막 황후로 남아 있습니다.
여기 있는 건축물 건중전 또는 건중루는 카이딘 황제 시대에 건립되었으며 건은 세우다, 설립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중은 곱고 공정하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현재 건중전이 위치한 자리에는 이전에 두 개의 다른 건축물이 존재했습니다. 하나는 1827년에 건립된 민비엘루이며 다른 하나는 1913년에 세워진 유구루입니다. 민비엘루는 민망 황제 시대에 건립된 3층짜리 대형 목조 누각으로 황제가 경치를 감상하고 휴식을 취하는 장소였습니다. 이 건축물은 높은 예술적 가치를 지니고 있었으며 티에우찌 황제는 이를 신경 20경 중 최고로 꼽았습니다. 하지만 1876년 뜨득 황제 시대의 심각한 노후화로 인해 철거되었습니다. 1913년 즈이던 황제 시대의 이 자리에 새로운 건축물이 세워졌으며 이는 유구루라고 불렸습니다. 1916년 카이딘 황제가 즉위하면서 유구루의 이름을 건중루로 변경했습니다. 이후 1921년 황제는 유럽과 아시아의 건축 양식 및 장식 예술을 참고하여 당시 미적 취향에 부합하는 새로운 형태를 구상하였으며 프랑스 건축가 및 기술자들과 공조하여 대대적인 재건축을 진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건중전은 완전히 새롭게 탈바꿈되었으며 공사는 1921년부터 1923년까지 단 2년 만에 완료되었습니다. 바오다이 황제 시대 이 건물은 개보수되었으며 서양식 현대적 편의 시설이 추가되었습니다. 이후 건중전은 바오다이 황제와 그 가족이 거주하는 공간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나 1945년 이후 베트남에 격변하는 역사적 흐름 속에서 황성과 자금성의 주요 건축물들이 거의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건중전 또한 대부분 소실되었으며 건물의 기초 부분만이 남게 되었습니다. 약 5년간의 복원 및 보수 작업 끝에 2024년 갑진년 설날을 맞아 건중전이 내외부 공사를 마무리하고 대중에게 공개되었습니다. 이 궁전은 응우옌 왕조의 장엄한 황궁 분위기를 유지하면서도 20세기 서양 건축의 인상적인 요소를 조화롭게 반영한 독창적인 건축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건중전은 황제의 집무실이자 생활 공간으로 사용되었습니다. 1925년 11월 6일 카이딘 황제는 이 화려한 정각에서 서거하였습니다. 그 후 바오다이 황제가 즉위하고 프랑스 유학을 마친 후 본격적으로 정무를 수행하기 위해 귀국하였습니다. 서양 교육을 받은 바오다이 황제는 전통적인 조정 체계를 개혁하고 여러 궁중 의식을 조정하는 등 개혁을 시도했습니다. 특히 그는 건중전의 내부를 개조하여 서양식 생활 방식에 맞는 새로운 편의 시설을 추가하였습니다. 목욕실과 화장실을 새롭게 설치하고 각종 편의 시설을 서구식으로 설계하여 일상적인 국정 업무뿐만 아니라 황제 가족 바오다이 황제, 남방왕후, 자녀들의 생활에도 적합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건물 내부의 가구 및 장식품 중 일부는 프랑스 파리에서 유명한 디자이너 줄 누르에게 특별 주문하여 제작되었습니다. 건중전은 바오다이 황제가 베트남 마지막 황제로서 머물던 공간이었으며 응우옌 왕조의 최후를 맞이한 역사적 장소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제1차 인도차이나 전쟁 당시 건중전과 후에 황성의 여러 주요 건축물들은 폭격으로 인해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이후 2019년에 이르러서야 건중전 복원 공사가 시작되었고 2023년 말이 되어서야 원형 그대로 복구되었습니다. 건축 및 예술적 가치는 물론 건중전은 바오다이 황제가 응우옌 왕조의 마지막 순간을 맞이했던 역사적 의미를 간직한 공간이기도 합니다. 1945년 8월 일본 천황이 연합군에 무조건 항복하면서 베트남 전역에서 독립을 위한 혁명운동이 불타올랐습니다. 호치민 주석의 지도 아래 베트남 민족해방전선이 주도하는 봉기가 전국적으로 확산되었고 식민 통치와 봉건 왕조의 지배를 종식시키기 위한 거대한 물결이 후예까지 밀려왔습니다. 1945년 8월 21일부터 후예에서 베트민의 혁명 운동이 본격적으로 전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당시 베트남 제국 정부와 총리였던 쩐종김 정권이 붕괴하였으며 결국 바오다이 황제도 퇴위를 결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 시기 건중전 내부에서는 바오다이 황제와 내각 대신들이 극심한 혼란 속에서 연이어 베트민 측으로부터 최후 통첩을 받았습니다. 베트남 민주공화국 임시정부를 비롯해 후에 지역의 베트민 혁명위원회는 황제에게 즉각적인 퇴위와 정권 이양을 요구하였습니다. 황제는 이 문제를 놓고 수차례 내각회의를 열었으며 마침내 황실 의전 담당자인 호황뚜엉대 빈간과 궁정 비서실장 팜케코에에게 퇴위 조서를 작성하고 베트민과 협상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1945년 8월 25일 후예의 푸반루의 황제의 퇴위 조서가 공식적으로 발표되었습니다. 퇴위 조서에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베트남 국민의 행복과 베트남의 독립을 위하여 짐은 모든 것을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다. 오직 국가의 이익을 위해 그리고 이 희생이 조국에 유익하도록 하기 위해 짐은 왕좌에서 물러나 국민을 위한 민주공화국 정부의 모든 권력을 넘긴다. 지난 400년 동안 조상들이 피와 땀으로 지켜온 강토를 생각하면 가슴이 찢어지는 듯하다. 또한 지난 20년간 황제로 군림했지만 정작 국민과 가까이 지낸 것은 단 몇 달에 불과하며 짐이 꿈꾸던 국민을 위한 정책을 펼칠 기회조차 없었다. 그러나 지금은 베트남의 단결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기에 짐은 깊은 슬픔 속에서도 기꺼이 퇴위를 결심하였다. 이 퇴위 조서가 발표되면서 응우옌 왕조는 공식적으로 종말을 맞이하였습니다. 1945년 8월 29일 베트남 민주공화국 임시정부 대표단이 후예에 도착했습니다. 대표단은 쩌뇌리우 동지를 단장으로 하여 바오다이 황제의 공식적인 퇴위를 받아들이고 베트남 민주공화국을 선포하기 위한 준비를 진행했습니다. 8월 30일 오후 4시 건중전에서 황제는 마지막으로 왕실 복장을 갖추고 오강루로 향했습니다. 이곳에서 바오다이 황제는 베트민 대표단과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퇴위식을 거행하였습니다. 수천 명의 군중이 운집한 가운데 바오다이 황제는 자신의 퇴위 조서를 직접 낭독하였습니다. 낭독이 끝나자 그는 황제 권위를 상징하는 황금 인장과 검을 대표단에게 넘겼습니다. 이 순간 1000년이 넘는 베트남 군주제의 역사가 막을 내렸고 베트남 민주공화국이 공식적으로 탄생하는 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같은 시각 후에 왕궁의 기단에서는 황실의 노란 깃발이 내려지고 대신 붉은 바탕에 노란 별이 그려진 새로운 독립 베트남의 국기가 힘차게 개양되었습니다. 군중들은 환호성을 질렀고 베트남의 새 시대가 시작됨을 알리는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퇴위 후 바오다이는 국민 빈투이라는 이름을 사용하며 베트남의 한 시민으로서 새롭게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민주공화국 정부의 요청에 따라 하노이로 이동하여 최고 고문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정치적 입장이 맞지 않아 얼마 지나지 않아 프랑스로 망명하게 됩니다. 그의 어머니인 황태우 뜨공은 왕궁을 떠나 안딩궁으로 이주하였고 왕비 남푸엉 또한 그 뒤를 따랐습니다. 바오다이 본인은 9월 1일까지 건중전에 머물다 결국 황궁을 떠나야 했습니다. 이날 이후 후의 왕궁은 한 시대를 마감하며 조용한 침묵 속에 빠져들었습니다. 응우옌 왕조의 마지막 황제는 더 이상 군주가 아니었으며 왕궁도 이제는 역사의 한 페이지로 남게 되었습니다. 바오다이 황제가 떠난 후 건중전은 더 이상 왕실의 중심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이후 1947년 프랑스와의 전쟁이 본격적으로 확대되면서 왕궁은 전쟁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었고 건중전 또한 폭격으로 인해 심각한 손상을 입었습니다. 결국 건중전은 완전히 붕괴되었고 남아있는 것은 일부 기초와 흔적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오랜 세월이 흐른 뒤 2019년부터 베트남 정부는 건중전 복원 작업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2023년 말 드디어 복원이 완료되어 오늘날 후예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은 다시 한번 건중전의 화려한 자태를 감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건중전은 단순한 건축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한 시대의 영광과 몰락을 함께 간직한 역사의 산증인입니다. 이곳에서 베트남 마지막 황제가 마지막 순간을 맞이했고 봉건 왕조가 종말을 고하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건중전은 단순한 복원이 아니라 그 시대의 기억을 되살리고 후세에 전하는 하나의 귀중한 역사적 유산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저와 함께 건중전 내부를 둘러보러 가볼까요?